안녕하세요. 고준혜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청명한 가을날 푹 꺼진 눈에 생기 없는 허름한 행색의 선비가 산을 오르고 있었다. 산을 오르는 중에도 노랗고 빨갛게 물든 단풍이 봄철 꽃보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아름답구나. 나의 삶 또한 이리 아름다웠으면 좋으련만 이제는 더 이상 꿈꿀 기력도 살아갈 희망조차도 없구나. 산의 정상에 오른 이선비는 절벽의 바위에 잠시 걸터 앉아 두 눈에 드넓게 펼쳐진 풍광을 담으며 결심이 선 듯 긴 호흡을 한 뒤 일어섰다. 그 뒤 앞으로 걸어 나가려는 찰나 갑자기 세찬 바람이 일며 이 선비를 뒤쪽으로 끌어당겼다. 그와 동시에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게, 젊은이, 어찌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자신의 생을 그리 가벼이 생각하는 것인가? 분명 이 깊은 산 중에 자신 위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자신을 끌어당기는 바람과 함께 낯선 이의 나지막한 꾸짖는 소리가 들리자 이선비는 자신의 속내를 들킨 듯 화들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백발의 노인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사롭지 않은 노인의 풍모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에 눌려 이선비는 고개를 수그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말을 잇지 못하는 이선비를 지그시 바라보며 백발의 노인이 말을 이었다. 여보게, 젊은이, 지금 이 한 고비만 넘기면 전도 양양할 터인데 이 고비를 못 견디어 그 세상을 보지 않으려 하는가? 뜻밖의 말에 이선비는 노인에게 다가가 부복하며 가르침을 청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온지 부디 소생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선비의 간절한 청에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늦기 전에 길을 재촉하면 한양에 다 과거에 응시할 수 있을 것일세. 다만 한양 못 미쳐서 길을 가로지르는 커다란 내를 만날 것인즉 그 냇가에서 만난 흰 옷 입은 여인을 따라가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도록 하게나. 그리하면 자네가 그토록 얻고자 하던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걸세. 무릇 인연을 소중히 여기게나. 뜻모를 이야기에 이선비는 고개를 들어 노인에게 되물으려 했으나 노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떠나더니 호련히 사라지듯 더는 보이지 않았다. 잠시 멍한 듯 허탈한 심정으로 이선비는 그 자리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었다. 허허, 참 뭔 일인 게야? 귀신에게 홀린 건가? 소복 입은 여인을 쫓아가라니 이리 황당할 수가. 하지만 이선비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았기에 노인의 말을 단순히 넘길 수만은 없었다. 그래, 아직 난 젊지 않는가? 더 이상 잃을 것이 뭐 있겠는가? 한 번 더 해보자. 예서 멈추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이리 마음을 먹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행장을 꾸려 수년간 지내던 움막을 떠났다. 오랜 산중 생활에 행색은 남루했으나 어엿한 선비의 모습에 눈매 또한 굳은 의지를 담고 있었다.
이선비는 문벌 있는 가문의 자손이었으나 전란으로 조실부모하여 홀로 지내며 집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으나 번번이 과거에 낙방하자 굳은 결심으로 얼마 남지 않은 가산을 정리하여 산중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하지만 적막한 산중 생활 속에서 처음 산중에 발을 내디딜 때와는 다르게 굳은 의지는 점점 더 희석되어졌다. 급기야 나이 30이 넘게 되었지만 과거 공부에 매진하느라 물려받은 가산을 다 소진하여 가진 것 없는 궁핍한 처지에 그렇다고 수차례 낙방만 했으나 과거를 놓지 못하는 삶이 자신을 더 궁지로 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그런 생각은 이선비를 올감하여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처지에 이르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연히 마주한 낯선 노인의 말 한마디에 회심을 하고 과거 길을 다시 나섰으니 이선비는 10년씩 과거 날짜를 따져가며 때를 놓칠세라 부지런히 발길을 옮겼다. 워낙 가진 것이 없는지라 패포파립의 모습에 노숙도 불사하며 길을 재촉한 끝에 경기도 광주 근방에 이르러 어느 내를 건너려고 바짓단을 걷어올리는 중이었다. 문득 이선비는 저만치 무심히 내 거를 바라보고 서 있는 소복 입은 여인이 시야에 들어왔다. 수심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왠지 기품이 있어 보이는 30 남짓 되는 여인이었다. 그때 이선비의 뇌리에는 불현듯 노인의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노인의 말보단 여인의 기품 있어 보이는 아름다운 자태에 끌려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었다. 낯선 사내에 따가운 시선을 여인은 이선비를 힐끔 보더니 화들짝 놀란 듯 자리를 떴다. 여인이 떠나는 모습에 이선비는 얼른 행장을 챙겨 여인을 따라갔다. 여인은 멀찌감치 쟁걸음으로 앞서 걸어갔고 이선비는 혹시 여인이 놀라지는 않을까 하여 여인의 모습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천천히 뒤따랐다. 선비된 자가 이 무슨 짓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한편으로는 노인의 말이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으니 자연스레 행동으로 이어졌다. 일이 한참을 따라가자 여인은 어느 소박한 기와집으로 들어갔다. 이선비는 잠시 망설여졌으나 이미 땅거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지라 하룻밤 유숙할 곳도 찾아야 하고 근처에는 인가도 보이지 않으니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다. 이리 오너라. 지나가는 과객인데 하룻밤 신세를 지었으면 하오. 걔 아무도 없느냐? 이리 오너라. 이리 수차례 대문을 두드리니 얼마 후 대문이 빼꼼히 열리며 어린 하녀가 내다본다. 대관절 니신데 이리 대문을 두드리십니까? 하녀가 이리 묻자 이선비가 여차한 사정을 말했다. 하지만 어린 하녀는 단호하게 객을 모실 형편이 안 된다고 거절했다. 이에 이선비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향하는 중이니 호의를 베풀어 달라며 주인께 다시 여쭤달라고 간청했다. 난처한 기색으로 어린 시비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뒤에 다시 문을 열고 이선비를 안으로 들였다. 이선비는 여정을 따라 조용한 사랑채로 들었다. 오늘 밤은 예서 묵으시고 날이 밝는 대로 바로 떠나주셔야 합니다요.
알았으니 염려 말거라. 사랑채 홀로 남은 이선비는 벽면에 빼곡한 서책의 묵은 냄새 외에 방 주인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잠시 후 어린 하녀가 소박한 저녁상을 내왔다. 이선비는 고마운 마음에 주인장에게 감사의 인사라도 전하고 싶어 했다. 어린 하녀는 말을 하려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과거길을 가시는 점잖으신 선비님이라 드리는 말씀이온데 이 댁은 노복 몇 명과 아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요. 뭐라? 혹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게냐? 이에 머뭇머뭇하던 어린 하녀는 말문이라도 터진 듯 아유, 이런 말씀까지 드려도 되나 모르겠사오나 이미 소문이 난지라. 이댁 아씨는 손이 귀한 대갓집에서 아이 못 낳는다고 몇 해 전에 소박을 맞고 이리 친정으로 오셨지 뭡니까요? 부모님도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형제 없는 외동이라 어느 한 분 나서질 못하니 이리 됐지 뭡니까요? 불쌍한 우리 아씨. 이리 말하며 어린 시비는 당장이라도 눈물을 떨굴 것처럼 하다가 아니 되겠던지 방문을 열고 급히 나갔다. 이선비는 여인의 운명도 참으로 기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상을 물린 이선비가 방문을 열어 젖히니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낯선 사랑채에 홀로 덩그러니 남아있다 보니 산중보다 더 적막하다는 생각에 한숨이 짙게 나왔다. 한편으로는 이렇듯 하룻밤을 묵게 되었으니 노인의 말이 반은 맞았다는 생각에 실없는 미소를 짓다가 문득 서가의 눈이 갔고 처음 보는 낯선 책에 시선이 머물렀다. 대부분의 책들이 누군가가 수도 없이 펼친 듯 표면이 달아 있었는데 책을 펼치다가 이선비는 눈이 둥그레졌다. 오호, 조룡 주정이라. 네, 이 글귀를 어디서 봤더라? 어디더라? 이선비는 책에 끼워진 책갈피에 쓰인 넉자의 글귀를 보며 그 뜻을 기억해내려고 한참을 생각했으나 떠오르지 않았다. 풀용의 구슬 장막이라. 사서육경을 통달한 내가 이런 간단한 글귀의 유래를 기억해내지 못하다니. 산중에 너무 오래 박혀 있었어. 아니, 아직 먼 것인가? 이렇게 이선비는 글귀의 유래를 생각하느라 잠을 못 이루다 이내 깜빡 깊게 잠들었다. 한참 뒤 누군가 이선비를 가만히 흔들어 깨웠다. 선비님, 아유, 아직 한밤중이시네. 이를 어째 어여 아침 드시고 길을 떠나셔야지요. 이렇게 어린 시비가 난리를 치는 통에 이선비는 무거운 눈꺼풀을 뜰 수밖에 없었다. 시비가 서두는지라 황급히 세수를 하고 아침상을 받았다. 이선비는 방을 나가려는 어린 시비를 불러세웠다. 얘야, 내 구분이 엄연한 것은 안다만 선비된 자가 어찌 하룻밤 일이 환대를 받고 주인께 감사 인사를 드리지 않고 떠나겠느냐. 주인 아씨께 잠시 인사드릴 수 있게 여쭤주겠느냐. 아침상을 물리고 한참이 지나도 소식이 없죠.
이선비는 인사는 어렵겠구나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문 밖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손님, 잠시 들어가도 되겠는지요? 여인의 목소리에 이선비는 황급히 의관을 정지하고 답하니 어제 본 그 소복의 여인이 조용히 들어온다. 손님, 주인 없이 홀로 지내던 터에 내 법도가 엄연한지라 제대로 인사도 엿듣지 못했습니다. 지난 밤은 편히 지내셨는지요? 이선비는 여인의 음성을 듣자 아득한 평온함을 느꼈으며 얼굴이 화끈거림을 감출 수 없었다. 아니, 아닙니다. 근본 없는 객을 이리 환대해 주시니 백골난망이 오시다. 그럼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그런데. 이선비는 인사를 마치고 일어서려다가 어젯밤 접한 책갈피에 글귀가 생각나 여인에게 물었다. 아, 실례가 안 된다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만 어젯밤 우연히 서책 속에 초령주장이라 적힌 책갈피를 보았습니다만 글귀의 유래를 떠올리려 해도 기억이 안 나서 그럽니다만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명색이 과거를 앞둔지라 그냥 지나치기가. 이 말을 듣고 책갈피를 건네받은 여인은 잠시 슬픔 어린 해상에 젖은 듯 하다가 이내 말을 꺼냈다. 예, 그러셨군요. 이 책갈피는 요절하신 오라버니의 것입니다. 오라버니께서 과거 준비하는 중에 좋아하시던 글귀랍니다. 이어서 여인은 글귀의 유래를 전하였다. 당나라 현종 때 담수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포도곡이라는 곳을 지나다가 포도를 먹고 너무 맛있어서 포도가지 덩굴 하나를 절로 가져갔답니다. 마당에 가지를 신고 쥐하러 정성껏 보살핀 덕에 잘 자라나 높고 넓게 퍼져 지붕처럼 주변을 덮었는데 열매 또한 구슬처럼 주렁주렁 열렸답니다. 시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초령주장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규방에서는 아녀자들이 자수를 수놓을 때 이 포도 덩쿨을 수놓는데 난군이 이를 보면 운이 트여 등가할 수 있다는 염원을 담았답니다. 선비님께서도 이번 과거 시험에 좋은 결실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허허, 그랬던 것이군요. 이리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선비는 여인의 찬찬한 설명으로 머릿속에 끼인 구름이 걷어지는 듯하며 옛 기억이 떠올랐다. 이선비는 지극한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면 좋은 결실을 본다는 글귀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선비는 기품 있는 여인의 응원에 기운이 나는 듯 했으며 힘찬 걸음으로 한양 과거길에 나섰다. 다행히 과거 일에 당하여 한양에 당도했다. 길을 걷는 내내 현숙한 여인의 모습과 여인이 설명해준 그 글귀가 머리에서 맴돌았다. 드디어 과거 시험장에 입장한 이선비는 왠지 모를 자신감이 들었으며 좋은 결실을 얻으라는 여인의 말이 귓전에 울리며 꼭 그리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그동안 기울인 노력이 어디 가겠어? 이선비는 속으로 중얼거리고 과정에 내려진 시제를 보자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 그런데 이 무슨 조화란 말인가? 조령주장이라니. 이내 이선비는
놀란 마음을 가다듬고 글귀의 유래를 생각하며 일필휘지로 답안을 써내려갔다. 과장을 나서며 이선비는 왠지 모를 희열을 느꼈으며 더는 미련이 없는 듯 숙소로 돌아가 결과가 발표되기를 기다렸다. 며칠 뒤 이선비는 과거 합격자를 알리는 방에서 자신의 이름 세 글자를 확인했다. 과과 3등이라니? 이선비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산의 정상 절벽 위에 선 자신을 떠올리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시에 그 여인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그려졌다. 순간 이선비는 그 여인이 자신의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았다. 며칠 뒤 이선비는 과거 합격증인 홍표를 품에 간직한 채 고향으로 길을 재촉했다. 경기도 강주의 냇가에 이르러 이선비는 한참을 서 있더니 발길을 돌려 기억을 더듬어 낯설지 않은 대문 앞에 도착했다. 이선비가 한참을 망설이던 중에 갑자기 대문이 삐걱하고 소리내며 열렸다. 아니, 선비님이 아니십니까요? 음, 그래. 그동안 잘 지냈느냐? 선비님, 과거는 어찌? 아, 예, 예, 그러셨구먼요. 그나저나 아씨께서 혹시 선비님께서 들리시거든 잘 뇌시라고 분부하셨습니다요. 듭시지요. 어린 시비는 이선비의 변함없이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안 됐다는 표정으로 선비를 예의 사랑채로 안내했다. 단 하룻밤을 묵었을 뿐인데 이선비는 이 사랑방이 왠지 푸근하고 편안했다. 저녁을 마치고 한참을 홀로 있으려니 주인 여인이 간단한 다과를 들고 들어와 인사했다. 선비님,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니 과히 낙담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필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아니, 그것이. 주인 여인이 이러하는 말에 이선비는 그랬던 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잠시 어색했으나 이내 빙그레 웃으며 품속에서 홍패를 내보였다. 내보인 홍패를 본 여인은 깜짝 놀랐으나 이내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이를 어째 그만 결례를 범했습니다. 어린 계집종 말만 믿고 이로야도 한답시고 이리 허언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결과가 부인께서 글귀의 유래를 일깨워 주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선비는 과정에 걸린 시제가 조룡주장이었다는 것을 말하니 여인은 신기했다. 어찌 그런 일이 참으로 우연의 일치였군요. 도움이 되셨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우연은 아닌 것이. 이선비는 이어서 쑥스러운 듯 절벽에서 노인을 만난 일과 노인이 일러준 말을 따라 여인을 따라온 일을 얘기했다. 저 부인,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 곱게는 말아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일이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부인을 만난 덕분입니다. 부디 여생을 함께하며 은혜를 갖게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아니 그 무슨 이제부터 앞날이 환하게 열리실 터인데 어찌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마음에 두시는지요?
아니될 말씀입니다. 아, 아니, 그것이 제 말 좀 잠시. 얼굴을 붉히며 주인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서니 이선비는 감히 붙잡지를 못했다. 여인이 나간 후 이선비는 여러 생각이 들었다. 혹여 소방맞은 여인이라 가벼이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이제는 앞길이 열릴 터인데 후회 없는 일인지. 이런저런 수많은 생각 속에 밤을 지새웠으나 도저히 그 집을 떠날 수 없었다. 자신의 마음이 이미 굳어졌고 훗날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서 이선비는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담은 서찰을 어린 시비를 통해 여인에게 전했으나 아무런 답신을 받지 못했다. 기다리는 이선비의 마음은 초조해졌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밤이 되자 여인이 들어왔다. 예의 소복 대신에 여염집 여인의 복색으로 들어온 여인이 살포시 앉으며 말했다. 선비님, 선비님의 굳은 의중을 잘 살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번 늦춰진 몸이오니 부실로 들이신다면 선비님의 청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어허, 이리 결심을 해주시니 고맙소. 하지만 이 몸 또한 절벽에서 새로 태어난 것이다. 진배 없소이다. 덤으로 사는 인생에 무엇이 구애가 되겠소? 부디 나의 정실이 되어주시오. 이선비의 간곡한 청에 여인은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더니 두 뺨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뒤늦게 만난 인연을 맺은 두 남녀는 며칠 후 조촐한 혼례를 올리고 가산을 정리하여 한양으로 올라갔다. 이선비는 성적이 좋았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출사를 하여 조정에서 벼슬살이를 시작했다. 그 후 부부는 많은 자식을 얻어 해로하였으니 이를 보고 사람들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이선비의 지극한 마음에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내린 거라고 말했다고도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